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요새도 끊임없이 소방 구급대에 대한 응급처치 중 폭행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인 대책은 없나 여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2018년부터 3년간 구급대원 폭행이 614건이 있었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 가운데 17명만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 27분께 춘천시 동사면 교양리에서 술에 취한 환자 64살 A씨를 상대로 구급 처치하던 중 1구급대원 B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구급대원이 오히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소방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결 소방관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지만 사전에는 알 수 없었던 119 구급대에 대해 1구 대원을 폭행한 사람인데 덩치가 큽니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덩치는 봐도 몸무게 100kg는 넘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급대원 2명이 응급처치 한 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욕을 하면서 이리 와봐 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반발하지 마세요 말을 했다고 와서 다짜고짜로 때렸다 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8건으로 서울 221건, 경기도 228건, 부산 77건, 충남 49건에 이어 5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대구 48건 가운데 89%는 43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이 주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합니다. 가해자 48명 가운데 16%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는 벌금형, 8%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동 저희가 구조나 교통사고 출동 같은 거 나오면 지나가는 차에 저희가 그대로 노출되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7%가 주시 상태, 구성률 3%에 그쳤다고 그 내용 인터넷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시간보다 일찍 식사를 시작합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이 1029건 중 87%가 주시 상태, 구속은 31건으로 구성률 3%에 그치고 있답니다. 최근 5년간 이송 거절 당한 비응급 환자는 19,356명에 달해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구속 현황입니다. 서울서부터 창원까지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그리고 21년까지 총 개수입니다. 총 개수고 여기에 대한 구속건입니다. 보면은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총계 1229건 중에 31명만 구속됐다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91건이 사고 있었는데 구속된 거는 2명밖에 없습니다. 구속률을 잡고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치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 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정된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 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캡 등을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급환자들이 타야 하는 차가 맞는데요. 이제 응급환자가 아닌 최근 5년간 이송 거절당한 비응급 환자가 19,356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희 의원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 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 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출혈, 의식장애 같은 응급환자들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의 소생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죠. 다음은 충남 소방이 유독 주치, 폭행, 구속 건수가 높은 이유는 업무 방해죄가 아닌 소방법을 적용해서 소방법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로 주치,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길도 많이 비켜주시고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 구급대를 충남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사 방향이 다르답니다. 경찰에서는 업무 방해죄로 수사를 하고 소방에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업무 방해보다는 소방기본법 위반이 형량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관련법 적용이 통일이 한데 현장에서 같은 제목으로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검찰에서 최종 적용 법률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자 파악부터 초기 응급 처치, 병원 이송과 의료진 인계, 약 1시간 화면은 최근 10년간 구급대원 폭력 피해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위해 2021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결을 보면은 저마다 말합니다. 1796건에서 수사죄가 소방이 된 게 1553, 경찰이 된 게 753, 743,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은 67, 불구속은 1729. 처리 결과를 보면 징역이 161, 벌금이 828, 기소유예가 72, 선고유예가 5, 수사 재판 중에 191, 기타가 540입니다. 기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는 추가적으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입니다. 구급차 현장에서 구급대원도 때리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상해, 폭행, 협박, 방화가 일어나는데 2017년부터 5년 동안 2021년까지 5년 동안 합계가 9,623건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납니다. 상해가 1,800, 폭행이 7,000, 협박이 698, 방화가 65. 우리나라 사람들 구급대원도 때리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도 때립니다. 간호사 때리고. 폭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 통증이 있으신데 신고 30분 전부터 좀 허리랑 골반 쪽으로 통증이 심하시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조치로 피해 대원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 신고 장치 설치, 구급차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 피해 예방 대응 교육 실시합니다.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합니다. 폭행 사고 시 소방서 특별 사법 경찰관 직접 수사 등이 있습니다. 때가 함께할 것입니다. when we're
인천 남부 소방서는 24일 구급대원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거부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손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 대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상황별 혼술 실습, 구급차 내외 폭행 예방,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 업무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하고 있는데 경찰이 업무 방해죄보다도 소방 업무 방해죄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근데 형량을 높인다고 폭행 범죄 안 줄어듭니다. 형벌 높인다고 각종 강력범죄 안 줄어들듯이 이것도 똑같다고 판단됩니다. 과천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560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면 134명은 수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쉬지 않고 시민들의 곁을 구급대원이 폭행 예방하기 및 대처하려면 구급대원이 폭행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구급차에 적어도 3명 이상 4명은 타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렵습니다. 구급대원이 휴가하거나 하면 2명이 되고 한 명은 운전에 한 명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환자 베드칸에서 주차의 폭행에 제대로 한 명이 예방 및 제거가 곤란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3명 중 1명이 여성 구급대원이면 환자 베드칸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구급대원이 주차의 폭행을 제어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정부대로 소방 인력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정작 소방 조직에는 소방 인력 증가된 인력을 소방 인력이 필요한 현장직인 소방센터뿐만 아니라 소방서 내근 사무직에도 또 본부 내근 사무직에 많은 인력을 편성하여서 결국 소방활동 소방센터에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장직 소방센터보다 관리하는 내근 사무직이 더 큰 가무소 조직이 소방조직입니다. 5번의 17처럼 요것이 현장 구급대원 하재진압 요원은 현장직 활동 인원이라면 위에는 내근 사무직입니다. 몸통이 다리보다 더 커서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옆에 보면 소방본부입니다. 이거 대구 소방을 기준으로 본 건데 소방본부에 이렇게 과가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 6개 팀이 있고 예방행정과에 3개 팀이 있고 행정대응과에 6개 팀, 119 종합상실에 6개 팀, 소방감사 담당관에 2개 팀, 이렇게 많은 인력이 소방본부에 내근 관리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하부 조직인데 119 소년단, 119 대응 구조, 119 특수 대응단, 시민안전 테마파크, 각 소방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구급대, 구조대, 그리고 현장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소방본부 소속. 현장직 소방센터보다 관리하는 내근 사무직에 많은 인력이 배치돼서 현장직에는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소방조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강인한 용기와 사명감의 옷을 입고 대구 소방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구 북부 소방서 조직도입니다. 북부 소방서는 이렇게 행정과, 예방안전과,
대구조과, 현장 지휘단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밑에 119 구급대 그리고 소방 119 안전센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 활동하는 부서이고 여기는 내근 사무관리직입니다.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 소방 조직이 늘으면서 이쪽에만 인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내근 사무직도 인원이 배치돼서 정작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슬립화해서 이 인원을 센터로 보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구급대는 폭행을 막고 대체할 구급대는 항상 충분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방 인력이 증가해도 소방본부 내근 사무직의 인력을 뺏기니까 소방 인력 증가로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조직의 무한정 인력이 배치할 수도 없고 정부, 국회,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소방 인력 아무리 지원해도 인력 다 현역 활동하는 부서로 안 갑니다. 본부나 서 등 내근 관리직의 인원이 뺏기기 때문에 현장직은 항상 인원이 충분치 않은 인원이 현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되는 구급대 폭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